안녕하세요. 착한 TV를 운영하고 있는 장 PD입니다. 오늘은요, 커피숍을 창업하고 하면 좋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8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뭐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은 좀 하면 참 좋겠다 싶은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숍을 창업하고 할 일 첫 번째. 일단 사장님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이쁜 사진들을 찍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뭐 다양한 SNS 채널에 올릴 사진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직접 운영자의 눈으로 찍어보면 여기에 먼지가 쌓여 있구나. 여기에 이게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 찍는 기술을 좀 배우시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필요한 것들을 구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은 가게에 대한 열정과 알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학습, 공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쁜 사진들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는 뭐 전자 메뉴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진 슬라이드를 통해서 뭐 메뉴판을 만드셔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나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가게의 인스타, 가게의 네이버, 블로그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스타는 내가 이쁜 사진들을 모아서 그걸로 좀 뿌리는 역할이라면 네이버는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가게로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지도를 제시하는 거, 그리고 인스타는 좀 뿌려서 홍보하는 거,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개념이 좀 있으니까 가게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인스타 이런 것들을 꼭 만드시고 명함이나 가게를 홍보하는 수단에 그런 것들도 또 적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인테리어에 투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실질적인 마케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마케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뭐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마케팅에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일단 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걸 생각을 했다면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현수막도 있고요. 전단지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병행하는 게 좋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SNS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SNS 광고를 해야 됩니다. SNS 광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인스타와 내 블로그를 만들어 놔도 오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블로그 체험단, 뭐 유튜브 체험단, 인스타그램 체험단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체험단이라는 거는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실제 방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은 그들이 좋은 글들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음료나 디저트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주고 그들의 어떤 정성스러운 컨텐츠를 받게 되는 거죠. 받는다기보다는 그 컨텐츠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방문한 인플루언서들이 그곳이 마음에 든다면 그들은 또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자기 비용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장님들은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체험단, 뭐 유튜브 체험단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보통 방문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이 한 명이 오는 경우보다는 보통 2명이 옵니다.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죠. 혼자 오면 좀 뻘쭘하니까. 그렇게 2명이 오는 거에 대한 비용으로는 음료 제공하고 디저트 제공하면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세팅을 제공한다고 하고 모으면 훨씬 잘 모이겠죠. 모으는 방법은 그 지역에 사장님이 카페를 오픈한 지역에 블로거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찾아보다가 좋은 블로거들이 있다 싶으면은 그 블로거한테 쪽지를 보내는 거죠. 이런 어느 동네에 이런 카페를 오픈했는데 좀 초대를 해드리고 싶다. 2인 세트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괜찮으시면은 와서 드시고 이쁜 사진, 이쁜 글 좀 많이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 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매번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마케팅 업체, 사실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카페에 블로그 체험단들을 보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연락 주시면 유튜브 보고 전화 드렸다고 하면은 제가 50% DC된 가격, 이 가격이 뭐냐면은 이런 마케팅 업체들은 한 팀을 보내드리는데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이렇게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한 50% DC된 가격으로 파격적인 가격, 한 10팀 정도를 팀당 5,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5만원 정도의 블로거 10팀 정도를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유튜브 보고 연락하셨다고 한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말 많은 카페에서, 음식점에서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가게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말씀 강조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지역에서 길거리 현수막이 있죠. 게시대가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광고사에 전화만 해봐도요, 거기서 다 알아요. 뭐 간판이나 현수막 만들어주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해보시면 나 지정 게시대에다가 우리 가게에 현수막 달고 싶다 하면요, 보통 인쇄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거는데 한 2,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 업체에서는 시나 군에다가 나 지정 게시대 현수막을 걸겠다고 신청을 해서 거기서 따오는 거죠. 따와서 카페 사장님의 그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불법 현수막을 막 달아봐야 신고당하고 벌금 물고 경고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업체에 전화해서 나 여기 지정 게시대에 어떤 사거리에 혹은 이 사거리 저 사거리에다가 현수막을 달고 싶다,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거기서 일정 보고 스케줄 보고 해서 답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비용을 또 집행하시는 게 맞겠죠. 보통 게시물 하나, 현수막 하나에 한 2, 3만 원 정도에 한 2주 정도 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는 현수막을 무료로, 이 양이 많으면 무료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뭐 재탕하거나 한 업체를 잘 하면은 디자인 계속 재탕해도 되니까 그런 게 가능하고요. 또 현수막을 2주 걸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합니다. 물론 비바람에 낡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수한 걸 가지고 다시 쓸 수도 있어요. 보관 상태가 괜찮으면.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SNS 마케팅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가입을 하셔서 페이스북에다가 친구를 많이 사귀시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우리 카페에 커피숍에 초대를 하는 거, 뭐 커피 한 잔 마시자, 애용해 주셔라, 뭐 독서 모임을 하셔라,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페이스북을 활용하고요. 페이스북 안에는 그 지역에 타겟팅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한 10,000원 정도 페이스북에 결제를 하면은 거기서 한 뭐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까지 노출을 시켜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부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모르시면은 저희 같은 마케팅 업체에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립니다. 뭐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다 있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쿠폰을 발행하는 겁니다. 쿠폰이라 함은 뭐 10,000원 이용권, 뭐 5,000원 이용권, 아메리카노 뭐 2잔 이용권, 이런 것들을 좀 발행을 해서 단골 손님이나 좀 좋은 손님이나 좋은 지인에게 나눠주는 거죠. 커피숍은 일단 사람이 바글바글 한 게, 사람이 좀 몰려오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빈 공간보다는 사람이 좀 드나드는,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와 사람의 기운들이 이 가게를 좀 데펴놔야지 좀 더 돌더라고요. 그냥 냉랭하게 그냥 빈 공간에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있으면은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뭔가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이 좀 와서 이 안에서 놀고 좀 이 사람 냄새가 나게끔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끊임없이 개발하시고요. 아니면 무슨 행사, 뭐 올림픽 메달 이벤트로 뭐 오시는 분 50% 할인, 혹은 가게가 좀 비어있는 시간이 있죠. 한가한 시간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뭐 30% 할인, 이런 것들의 이벤트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쿠폰 같은 경우에도 뭐 10,000원짜리 30회 이용권을 30만원이잖아요. 이거를 뭐 20만원에 드린다. 이런 것들도 너무 괜찮죠. 참고해야 될 거는 할인을 받은 고객은 그 할인 받은 거를 쓸 때 좀 부끄러워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인을 받았다라는 것을 쓰는 거를 불편해 합니다. 그게 고객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30%를 할인 받았어요. 그럼 좋다고 30%를 쓰는 고객들은 20대들, 10대들은 당당하게 쓰죠. 그런데 30, 40대들 가면은 20% 할인을 받은 거를 내가 제시하고 할인 서비스를 받을 때 불편합니다. 미안하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지 않게끔 명확하게 10,000원짜리 쿠폰을 뭐 30장은 20만원에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10,000원짜리 쿠폰 쓸 때 당당하잖아요. 그냥 10,000원짜리 쿠폰이니까 뭐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서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도 터치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게가 좀 자리를 잡아 간다면 감옥처럼 거기에서 사장님이 묶여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좋은 알바를 둬서 오토샵으로 좀 돌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좋은 알바를 구한다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을 잘 쓴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충분한 보수를 줘야겠죠. 충분한 보수를 줘야지 그 사람도 열정적으로 자기 가게처럼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알바보다 혹은 직원보다 급여를, 돈을 더 적게 가져가는 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직원을 내보내고 내가 그냥 가서 있는다면 다시 감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조금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직원을 뽑는다. 좋은 직원이 아니라면은 또 잘 내보내셔야겠죠. 그리고 좋은 직원을 잘 뽑으면 나중에 이거를 그 직원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주고 나는 또 2호점을 차려도 되는 거예요. 내 브랜드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성공적인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면 카페 창업할 때부터 뭔가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렇게 알바를 두고 혹은 직원을 두고 사장님은 밖으로 대외 활동을 해서 여기저기 모임들, 뭐 사람들 만나는 일들, 지역의 뭐 독서 클럽이나 아니면 뭐 성공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서 난 여기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지인 영업하는 것도, 영업처럼 아닌 영업,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곳으로 자꾸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또 중요한 게 사장님이 그 카페에 있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은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번 체크해서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일에는 사장님이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약속을 정하듯이 정해두면 그 시간이 되면은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가서 물론 그 사장님과 1대1로 뭐 차를 한잔 못 하더라도 그 근처에서 앉아 있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은 만족하고 좋아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8번째는요, 그 카페에서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카페에서 독서 토론회를 하시던지 뭐 디자인 모임을 한다든지 글씨 쓰기 모임을 한다든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강사를 초대해 가지고 모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회비와 참가비 안에 커피값도 녹여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어려운 단계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커피숍을 창업을 한 이후에 하면 좋은 일들 8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배달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9번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달이 조금 저조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배달 문화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커피숍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가게도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요기요라든지 이런 것들 가입하시거나 찾아보셔서 이쁜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장,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커피숍을 창업하고 하면 좋은 일들, 꼭 해야 하는 일들, 해야 하는 그런 포인트들 9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뭐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